개인 카페는 창업은 하지 마라. 그렇게 잘 되는 카페들도 현재는 거의 다 반토막이 났다. 그게 현실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500이면은 안녕하세요 대표님. 마흔카페 시리즈가 벌써 13번째 촬영인데요. 그 사이에 변화가 있었나요? 벌써 4달 정도 흘렀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카페 매출 같은 경우는 약 그 당시 대비해서는 30% 정도 올라갔고, 술집 매출 같은 경우는 4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물론 저희는 기존에 카페를 4년 동안 하던 곳이기 때문에 술집 매출 자체가 포지션이 굉장히 작긴 했었는데, 어쨌든 파티 술집으로 현재 변화를 하면서 4달 사이에 매출이 4배 정도 올랐다는 거는 상당히 앞으로의 가능성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 논란의 팬더 간판이 없어졌죠. 무드림 블랙 앤 화이트 톤으로 세련된 폰트 느낌으로 바뀌었고, 위에 보시면은 새롭게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사실은 무드림이라는 게 분위기 그리고 숲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그 숲의 이미지를 쓰려다 보니까 계속 녹색이라든지 또는 나뭇잎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게 돼서 아무래도 브랜딩 하는데 좀 제한이 있어서 그거보다는 텍스트 위주로 가게 됐고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성수동이나 이런 곳들은 텍스트 중심으로 브랜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간판을 바꾼 후에 카페 매출이 20% 정도 급증했잖아요.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브랜딩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할 수도 있죠. 톤을 맞추는 것도 브랜딩, 결국엔 스토리 연계성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현재 날짜가 1월 17일인데 1월 17일까지 기준으로 봐도 지난 12월 대비해서도 또 한 20%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11월 대비해서는 약 40% 정도 매출이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그동안의 변화였었던, 첫 번째로는 간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메뉴, 이 세 가지의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카페를 창업하신 지 벌써 6년 차이신데 저도 사실 카페 창업이 꿈이었거든요. 카페 창업은 괜찮은가요? 일단 별로 권하고 싶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개인 카페 그리고 프랜차이즈 카페를 말하기에 앞서서 과연 카페를 창업하는 게 나은지 술집을 창업하는지부터 점검을 해보면, 보시면은 꿈꾸다 917이라고 저희 카페 바로 대각선에 있는 카페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북카페 세모를 창업할 때 6년 전에도 있었던 카페고, 제가 공사할 때도 가갖고 커피 마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기 같은 경우도 매출이 3,000대에서 지금 현재 1,30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반토막 난 카페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만큼 경기는 정말 좋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꿈꾸다 917 같은 경우도 1층하고 2층하고 합치면은 50평 정도 돼서, 우리 카페도 지금 40평이잖아요. 2층, 3층 합쳐서. 어떻게 보면 저희보단 더 좋은 조건이긴 하죠. 1층이고 1층, 2층 다 쓰고 있고, 또 진입 접근성 같은 경우도 통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인데, 근데도 매출이 이번 12월 달 기준으로 1,300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연말 특수도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하는 형태 같은 경우는 직원이나 알바생 1명 정도로 돌아가고 있고, 주말에는 2명 정도 형태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출 1,300 나오면은 제가 볼 때는 한 2, 300이나 가져가려나? 그러니까 지인이 직접 일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많이 가져가 봐야 한 2, 300 정도 순이익이 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라인에서 지금 저희 있는 라인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저희 끝에 보이지는 잘 않는데 양대잡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제주도 컨셉의 카페고 전국 지점도 거의 10개 정도 되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카페고, 거기 같은 경우는 지하에서부터 3층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공간이 넓거든요. 다 합치면 연면적이 한 50평 정도 되는 카페인데, 거기도 오픈업 기준으로 확인해 보면은 12월 달 매출이 2,30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4,000대까지도 나왔던 카페거든요. 근데 그만큼 매출이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잘 되는 카페들도 현재는 거의 다 반토막이 났다. 그게 현실이다. 우리 건물 1층에 있는 한사발포차 같은 경우는 12월 매출 기준으로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페들은 다 4천대 나오던 것들도 반토막이 났는데, 겨우 20평 정도 운영하고 있는 한사발포차는 11월, 10월에 5천만 원 정도 나왔다. 그 얘기는 그만큼 술집이 확실히 장사만 잘 된다면 객단가가 훨씬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24년도 매출이 북카페 세모를 할 때보다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저도 칵테일을 팔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소주, 맥주, 주류까지도 같이 팔고 있는 건데, 그런 것처럼 카페와 술집의 매출 규모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대에서 장사가 가장 잘 되는 카페도 3천만 원대밖에 나오지 않는 데에 비해서 술집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억 이상 나오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개인 카페를 6년이나 하셨는데 돈은 좀 버셨나요? 한 3년 차까지는 벌었고요. 일단은 제가 근데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기가 인정 국물 떡볶이였거든요. 월 매출 1억 정도 나오는 배달 전문점이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들어와서 식당이었기 때문에 제가 인테리어를 다 했어요. 인테리어 하는데 8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 8천만 원 BEP를 뽑는 데는 거의 3년 가까이 걸리긴 하거든요. 그거 정도까지는 뽑았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 그 노트북 책상이거든요. 이게 다 노트북 콘센트를 넣을 수 있는 책상들인데, 이런 것들도 과거에 우리 북카페 세모 때 이것 때문에 장사가 잘 되기도 했었어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독서실을 가기엔 답답하고, 그렇다고 개인 카페 가면은 공부하기에 좀 눈치 보이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반대로 노트북 손님들을 잡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아예 콘텐츠 책상을 2층, 3층에 약 40개 정도 뒀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특히나 뭐 저희 후배들인 건국대 애들이나 또는 세종대학교 한양대 애들이 많이 오긴 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오히려 끝나가면서 외부에 있는 인스타그램 카페로 많이 가다 보니까 매출이 떨어져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정리하고 오히려 깔끔하고 좀 더 앉기 편한 의자들, 데이트하기 좋은 의자들로 다 바꿨어요. 예전에 공부하기 좋은 카페, 북카페였었다면 지금은 말 그대로 무드림, 분위기가 좋은 카페, 데이트하기 좋은 카페로 바꿔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베이커리를 직접 만들고 계시잖아요. 판매량은 조금 늘으셨나요? 뭐 기존에 사실 갸또 초콜릿 같은 경우는 거의 4년 정도 저희가 팔고 있는 스테디셀러인데 여전히 제일 잘 나가죠. 1년에 3,000개 정도 팔리고 있고, 바나나 푸딩이나 최근에 나왔었던 밤티라미슈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균형 있게 팔리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다들 알다시피 배달은 수수료가 정말 세잖아요. 300만 원을 팔아도 실제로 입금되는 거는 한 95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배달 매출보다는 앞에 배너에 보면은 포장 시 20% 할인을 붙여놨잖아요. 그것처럼 오히려 포장 손님들을 좀 더 유입하는, 인스타그램으로 유입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3층 올라가 보실까요? 아래가 많이 분주하던데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시나 봐요. 저희 매주 목금토 7시 반부터 파티 열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파티 공간 여기에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도 다 바꿨습니다. 밑에서 봤었던 노트북 테이블들을 다 일반 테이블로 바꿨고요. 그리고 의자들도 파티 즐기면서 좀 편안하게, 왜냐하면 7시간 정도 파티가 진행되다 보니까 의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 쿠션 있는 괜찮은 것들을 바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페 매출과 술집 매출은 비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술집 매출에 조금 더 내가 포지션을 갖고, 하다못해 가구들 그리고 동선이나 구성들도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선택을 한 거고요. 다만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5년이나 유지를 해온 나름대로 건대에서 꽤 유명한 베이커리이기 때문에 홀에서 베이커리를 즐기는 손님들도 물론 있지만 포장 위주로 좀 매출을 증가시키려고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 이벤트라든지 뭐 네이버 이벤트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랜차이즈 카페를 여셨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개인 카페 창업을 여신 이유가 있나요?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이 북카페 세모라는 것을 호기롭게 창업한 경험도 있었고, 저는 아무래도 기존에 8개의 파이프라인 강의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다 혼자서만 이뤄냈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블로그 강사도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블로그 상위 노출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6년 전에 호기롭게 창업을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뭐 백다방이라든지 다른 프랜차이즈 창업을 했으면은 매출은 그래도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좀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는 뭐 로열티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내 이름으로 된 개인 카페를 좀 브랜딩하고 싶다는 욕구가 더 커서 그렇게 창업을 시작을 했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진짜 시작할 때 레시피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레시피도 인터넷 레시피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한테 다 피드백 바꿔가면서 하나하나 다 제가 메뉴 개발했었던 것들이에요. 그만큼 이 공간이 정말 애착도 있고 그만큼 또 약간 애증과 같은 감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 여기서 다시 창업을 하신다면 그때는 프랜차이즈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개인 카페를 여실 건가요? 둘 다 안 합니다. 저는 하게 되면은 그냥 파티 술집 처음부터 아예 인테리어, 그 다음에 가구까지 다 파티 술집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물론 지금은 예전과 같이 술집에 대한 편견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예전에 막 물장사라고 비하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프랜차이즈화해서 뭐 역전 할머니 맥주처럼 M&A 사업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내는 사람들도 꽤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단지 브랜딩 그리고 매출 생각한다면 무조건 저는 술집 창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술집 창업도 요리사가 있는지 원팩 메뉴를 쓰는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그거보다는 저는 현재 제가 지금 딱 운영하고 있는 파티 술집의 형태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서도 이 안에서 예약제 손님을 받아서 브랜딩을 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2025년 시점에도 도전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는 개인 카페 창업을 하지 말라고 계시잖아요. 그럼 충남 금산의 카페는 왜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대전에 북카페 세모 중리점도 약 2년 동안 운영을 했었잖아요. 거기도 베이커리도 다 잘하고 인테리어도 심지어 1억 이상 들어간 곳이에요. 정말 잘 꾸며놓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오고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손님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은 한정이 돼 있어요. 일단 내가 밥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주식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줄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여갑입니다. 커피 2잔 마실 거를 1잔만 마시게 되고 아니면 디저트를 안 먹게 되고 이런 식으로 평범한 상권들부터 타격을 입기 시작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도 주말에 또 데이트는 해야 되잖아요. 20대, 30대 분들이 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트를 하려면 저 같아도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핫한 카페, 성수동에 있는 배 타고 들어가는 카페, 막 폭포처럼 내리는 카페, 막 이런 화려한 곳을 가지 동네에 있는 조금 잘 꾸며놓은 디저트 카페를 가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졌고 경기 침체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활성화, 코로나 기간 때 둘 다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로 말 그대로 사진 찍기 좋은 카페를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 그리고 외곽에 있는 화려하고 큰 카페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고요. 마찬가지 차원에서 저는 이제 충남 금산에 어쨌든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농장이기 때문에 브랜딩 차원에서 카페를 현재 짓고 있는 거고, 약 5월 정도면은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전역에서 택시 타면 30분 정도 걸리고 뭐 자가로 운전을 해도 25분 정도 걸리는 곳인데, 그 안에서 뭔가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많겠죠. 산책도 해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아니면 애견을 동반해서 또 같이 즐길 수 있는 코스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충남 금산에 애견 카페가 2군데나 대형 카페가 생겼는데 그것들도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가능성들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활용 가치가 없는 임야였거든요. 결국엔 개발 행위 한다는 차원에서 임야가 단지 카페가 하나 생기게 되면 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임야들은 실거래가, 공시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어떻게 보면 투자를 했다. 한 2억 5천 정도를 들여서 현재 카페를 짓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카페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개인 카페는 창업은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저처럼 토지를 볼 수 있는 공부가 돼 있고 또는 어느 정도 도로가 접해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거기다 또 내가 건설할 수 있는 자금력까지 가지고 있으면 디벨롭에 대한 도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돈이 없는데 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이렇게 건대 입구에 이 정도 평수를 운영하는 데만 해도 월세가 거의 500 가까이 됩니다. 은행에서 내가 건축 자금을 빌리는 이자보다 훨씬 더 비싼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그 돈으로 500이면은 사실 10억짜리 건물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약간 기존에 있었던 월세를 낸다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내가 어떤 건물을 짓거나 또는 내 소유의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서 그 이자를 이 월세로 갚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나중에 이 건물은 내 소유고 내 땅에 있는 내 건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동산 가치의 상승 효과까지도 같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현재는 개인 카페 창업을 하려면 투자 그리고 개발과 연계된 곳에만 창업을 하는 게 현명하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5년이 됐고요. 사실 경기 침체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거나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저 역시도 힘들었지만 4개월 전부터 망한 카페 시리즈를 다 공개를 하면서 내 매출 반토막 났다라는 거를 공개를 하면서 저는 이겨내는 과정들을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도 물론 뭐 여력이 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유튜브라도 하다못해 시작하고 인스타그램이라도 새롭게 시작을 해서 좀 도전하는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과가 나면은 그거 자체가 나의 브랜딩이고 성과로서의 또 쓸 수 있는 이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